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 많이 추우신데 이 시간에도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하긴 또 제가 출연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 부르고 이 시간에 앉아서 보시겠죠? 자, 여러분들 3번 카메라 볼까요? 자, 뿅. 자, 여러분들 오늘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국에서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만의 따로 특별한 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알찬 교육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날씨 추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할 것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뭐하러 메뚜기 마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사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곱절 뱉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고 성장주 야인으로 마음 편하게 덜 하락하고 덜 상승하는 그런 형식으로 세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도 25년도 12월 달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도 삼성하고 2차전지 이걸로 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자, 저번 주에 바이오에 대해서 금요일날 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경고성을 들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은 알테오젠을 중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번 주 금요일날은 페트론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가총액 4위인 페트론이 어느 정도 투심 악화가 되면은 바이오 전체가 같이 무너져가지고 이 바이오의 수급들이 삼성이나 현대차나 2차전지 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바이오 이타약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화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이에요. 알테오젠, ABA바이오, 예인보 로보티스, 니가켄바이오, 코론티시준, 페트럼, HAB, 삼천삼제약. 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가총액이 10개 중에서 2차전지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 빼고 예인보 로보티스 빼면 7개가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은 이 7개의 바이오주들이 빠지면은 당연히 어디로 이사를 간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에코프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아니, 오늘 바이오 쪽에서 이탈이 된다고 해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 쪽에서 수급들이 다 가면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저는 바이오 이탈되기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에코프로나 2차전지나 삼성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도 않고 매년 적자 상태인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관세하고 높은 환율에 따라가지고 기술주 쪽으로 수급들이 몰려가지 못할 때 바이오 쪽으로 수급 대피처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는 매번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화천들 요소일 때 무너집니다. 펩톤처럼.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빼고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수심 악화가 됐었지만 오늘 또 알테오젠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죠. 자, 그 반면에서 현재 모멘텀을 갖춰지고 있는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에코프로가 수급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성장주죠. 즉 삼성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는 배터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이탈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바이오가 이탈이 돼야 하고 앞으로도 저는 바이오가 이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너튜브 댓글에다가 비난글 엄청 써주겠구만.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분석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니까 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분석하고 산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샀다가 다음날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은 바이오가 또 올라가니까 역시 내가 산 게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장의 수급 대피처로 갔을 뿐이고요. 이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 금리 인하,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있죠. 그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하고 바이오주들이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장주 올려면은 바이오의 수급이 이탈이 돼야 한다. 이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이탈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오늘 버틴 거고요. 비록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우량주들이 버텨주니까 중소형주들도 거의 하방으로 가지 않았죠.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는 바이오 이탈로 계속 수급이 형성이 됐던 거고, 오늘 사실 시장이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현대차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차가 12% 정도 상승했지만 이 시장이 환율이 상승할 때는 현대차가 관세가 15% 소급이 저번 주에 적용이 됐다는 그 기사가 떠도 현대차가 주가가 그날 반등하지는 않았죠. 반대로 바이오 쪽에서 수급들이 이탈이 되면서 원래 갖추어진 모멘텀,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8, 현대차하고 삼성 주가가 올라가 준 거고요. 지수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올린 거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의 시가총액들이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코스닥 쪽에서 다른 섹터가 어디에 있다? 시가총액 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오늘 99,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은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반도체 중소형주들, 그리고 배터리 쪽의 중소형주들 같이 투심이 좋아져야 하거든요. 바이오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빠지면은 바이오는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이탈이 돼도 반도체 쪽의 우량주, 자동차 쪽의 우량주, 2차 전지 쪽의 우량주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 비시비시 했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음 주 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금융시장은 바이오 덕에 반등이 됐었지만 12월 달에 다음 주부터 일정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인가, 금리 인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달려있죠. 즉, 극과 극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잇몸에 임플란트 이거 심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극과 극이에요. 12월 12일하고 12월 19일 날. 자, 그렇다고 하면 당장 다음 주 금요일쯤에 어느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량주들만 움직여갖고 나머지 중소형주들 같이 반등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방이 안 간 것만으로도 어딥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은 모멘텀이 다 돼 있어요. 시장 환경이 중요하고 그 시장 환경에서 환율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연준의 TQ가 뭡니까?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이 12월 1일 날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 환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미국에 의해서 환율이 다운이 됐었지만은 또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선전주들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12월 12일 날은 미국 금리 인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 특수 효과 등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또 일본의 엔케디 부분은 현 시장에서 우선 우려감 현상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당연히 현 시장은 관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주춤 걸리고 관망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극과 극으로 긍정적 요소가 있고 부정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 부정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일본이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케디 부분만 잘 버티면은 어느 정도 미국에 의해서 통화 기축에 의해서 달러도 무너질 것이고 선장주들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2월 19일 날 일본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번하고 2번 있어요. 미국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완화, 그 2번은 또 긴축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위험 자산 쪽으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예요. 위험 자산이 뭐겠습니까?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이겠죠. 그렇죠? 미국은 그 전 세계 통화 기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2번, 1번 같은 경우는 기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엔케디 청산에 대해서 압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이 회수가 되죠. 즉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일본으로 인해서. 하지만 멀리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12월 달부터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니까 돈을 뿌리면 달러 가치가 무너지고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무너지면은 어디로 갑니다? 선장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12월 12일 날 미국, 그 다음 12월 19일 날 일본인데 여기 보시면 비둘기. 얘 뭐하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평화로운 비둘기. 평화의 산지. 얘는 딱 얼굴 생긴 것만 해도 딱 누구 닮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제일 닮았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파입니다. 매파. 그렇죠? 매파가 있고 평화파가 있습니다. 평화파라고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평화파가 와야 시장에 돈이 뿌려져야 우리가 달러가 떨어집니다. 달러가 떨어지고 선장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12월 11일 날 이 평화적으로 흰 비둘기가 와서 돈을 뿌려줘야 어느 정도 달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차가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환율의 상승이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야 우리가 선전주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 먼저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어느 날은 또 시장이 미국 때문에 달러가 하락이 될 거고요. 어느 날은 또 일본 때문에 상승이 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달러가 하락이 돼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거고 또 어느 날은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이 확정적 요소로 될 때 또 달러가 압박이 돼가지고 상승이 돼가지고 시장이 또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 하락을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호가창에 지배 당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은 금리 인상 한 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총 3번에서 4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그 한 번만 우리는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잘 버티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동안 나온 누적 지표로 반등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9월 때 CPI나 뭐 이런 부분이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누적이 됐죠. 그 누적된 부분이 어느 정도 12월에 금리 동결 부분으로 시장은 차익이 나오고 환율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주 나오 금리 지표들이 둔화등이 나온다면 양적 긴축 종류,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은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깔리고 여기서 또 양적 완화하는 부분이 시장에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달러 가치가 무조건 하락이 돼야 돼요. 달러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한간에는 언론에서는 뭐 서학 개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달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미국 여행 자주 가면은 달러가 상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선정주로 주가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일본의 엔케디 청산 부분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여러분들 내동매매에 안 빠지시고 뚝심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고 남미 국가들한테 관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고 동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버블이나 이윤 기술주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계속 상황하면은 당연히 미국에는 기술주들부터 움직이고 국내 증시도 기술주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가 뭐냐?
제가 얘기한 선장주입니다.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 저번에도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예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코스닥에 대해서 국민 선장 포드를 출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국민 선장 포드를 그걸 출범시킨다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가 있는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순으로 제일 많은 게 뭐냐? 바이오지만 요즘 바이오가 좀 상태가 뭐 이런 상황이죠. 나사가 좀 빠진 상황이죠. 바이오 쪽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코스닥이 정책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은 저번 주에도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오가 이탈이 되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반등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번 주하고 가격이 틀리죠. 오늘은 에코프는 99,000원까지 가고 에코프로비엠은 16만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삼성하고 2차 전지 5회 한 제 방송에서는 바이오가 수급이 이탈이 돼야겠죠. 그렇죠? 바이오 갖고 계신 분은 제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계속 더 이탈이 돼줘야 돼요. 바이오가. 그래야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주면서 2차 전지는 항상 에코그룹하고 NNF하고 삼성 SDI하고 HN소하고 포스코그룹이 움직여줘야 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주고요. 에코그룹, NNF, 삼성 SDI, HN소, 포스코그룹에서 한 놈이 죄송합니다. 한 종목이 10%든 15% 올라가면 얘네들도 5%씩, 4%씩, 7%씩 올라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이 다음 주에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를 모두 견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대신 이 상황에선 바이오가 좀 이탈이 되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저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것이 반등할 것이냐. 저번 주에 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패턴의 악재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빠질 거라고 했어요. 자, 저번 주 그대로예요. 근데 이번 주 어떻게 됐죠?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자, 저번 주 반송이에요. You win! 누가 이겼어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겼네요.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돼가지고요. 그쵸? 자, 그 전거 보여드릴까요? 바이오 저번 주 방송? 그것도 전체적으로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에 이 상황에서 자, 다음 장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in! 윈, 윈, 윈! 이겼네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야, 여보 주가 더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2차 전지하고 요번 주 주봉을 보십시오. 2차 전지가 반등이 많이 안 나왔어도 이번 주에 요번 주가 많이 상승했어도 요번 주는 파생테마에 따라서 움직였고, 주봉을 보면은 2차 전지가 덜 상승했고 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율만 떨어지면 올라가는 건데 기술주들이 그러면은 메뚜기 마냥 주식방송을 보면 메뚜기 마냥 종목 쇼핑을 하는 여러분들처럼 행동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지.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마음 편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ou win. 배터리가 you win 했다. you win 했다. 이거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겠습니까? 바이오만 방송하는 사람들 거 방송 보십시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실체 없는 단순한 기대감을 바이오주는 저는 그동안 반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 반등에 따라서 성장주보단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수급 대비처 주가가 올라갔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알테오젠이 실적 이익이 200억이 나왔어요, 3분기에. 근데 에코프로가 실적 분기에 몇백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장주들은 외국인들이 제일 환율이 다운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반도체를 첫 번째 좋아하고 두 번째는 배터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에 보면 이산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외국인들도 이산형이 있어요. 뭐 저기 천이고속? 뭐 동이고속? 고속터미널? 외국인들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메뚜기들이 좋아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이산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첫 번째 순위는 반도체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좋아하고, 세 번째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각자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외국인들은 선전주를 좋아하는데 달러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자, 여러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에 OEM 물건 갖고 오시는 분들. 본인이 예전에는 1,000원의 물건을 제조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 소비자들한테 1,500원에 팔았는데 달러가 너무 반등해가지고 1,000원에서 1,400원을 내고 1,500원에다가 한국에다 파는 거야. 그럼 100원, 마진이 400원 남던 사람이 100원밖에 안 남는 거야.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자동차도 수입이 많은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지만 주가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주가는 외국인들이 저번 주에 10,000원의 삼성을 이제 원달러를 화폐로 바꿔가지고 한국 돈으로 원화로 샀는데 원화가 가치성이 무너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손해인 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시적 시즌에는 항상 조용히 있는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론 플레이 화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무슨 부분이 있었는데 또 화천도 요소가 되니까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알테오젠, 저는 솔직히 알테오젠은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알테오젠이 유의하게 다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리다가 화천주 요소 결과로 나오면 무너졌는데 알테오젠은 그래도 알테오젠의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키트루드 머크하고 계약한 부분에서는 로열티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독일에서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것 뿐이죠. 실적이 3분기 200원 나왔는데 4분기에 190억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우려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그동안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빠졌던 거고, 사실 바이오들이 되게 좋아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장주들이 달러가 반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 곳이 없는 수급들이 화려한 언론 플레이を통해 가지고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7월달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달에는 2차전지가 시가총액이 1위였습니다. 코스닥 쪽에. 그쵸? 근데 달러가 반등하니까 갑자기 바이오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올라가네. 알테오젠이 대표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달러도 1,350원에서 1,400원 같대. 아, 그래. 달러 빠지면 또 선전주가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 자꾸 뭐 트윈스 소셜에다 뭐 올리고 뭐 관세 올리고 막 내가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생기고 막 그걸 키운 괴물이 뭔지 아십니까? 환율이 키운 괴물이 바이오예요. 오죽하면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이 시가총액이 2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70%가 바이오겠습니까? 환율이 키운 게 바이오하고요. 그래서 내가 삼성하고 2차전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환율이라고 하면은 바이오의 수급도 가져오면 되는 거고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수급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떨어질 환율이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탈이 돼야 하고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에코프로가 비록 중소형주들은 반등은 못했지만은 다음 주에 FOMC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바이오의 수급들은 우리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음 주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 관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 번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양적 긴축도 종료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3번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길게 보셔야 합니다. 자, 주봉. 2차전지 주봉입니다. 주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만큼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의 이탈이 제일 중요했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지표들이 잘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어느 정도 다운이 돼야 선전주들이 더 하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열려라 참깨 뿅.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87,320원에서 86,800원이죠. 여기서 9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가로. 그러면 총 17%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5만 3,800원에서 16만 4,000원까지 이번 주에 잘 올라가줬어요. 그리고 NNF 같은 경우는 이번 공교수죠. NNF 같은 경우는 12만 2,000원에서 13만 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낙폭이 나왔었죠. 저번 주에 한번 나오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4% 정도로 주봉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31만 원까지 어느 정도 버텨줬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만 9천 원에서 어느 정도 21만 원까지 올라가줬었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만 8천 원에서 2만 9,9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9만 9,900원에서 최고가로 10만 8,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 많이 반등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가 저번 주에 방송했던 언급된 종목들이 10% 올라갔죠?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7월달부터 공격수 미드필더 다 잡았으니까 나는 2차 전지 다른 사람들처럼 방송하면 한 1000% 넘겠네요. 수익률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버텨줬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NNF 에코프로가 10%까지 12%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통신망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입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이번 주에 잘 버텨줬다 이거예요.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잘 버텨주었고 이 버틴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인하만 딱 오고 달러만 딱 떨어지고 하면은 2차 전지 모멘텀 되고 다 반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하고요? 요번 주가 더 많이 반등했다고요? 주봉을 보십시오. 요번 주도 주봉을 보십시오. T 요보티스, 유진로보, 램보 요보티스, 사면이나 이런 거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나? 덜 상승하고 덜 하락한 부분을 내가 방송 초점을 맞춘 거고, 이 방송 초점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메뚜기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를 매번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요번 주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속터미널 관련주도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응? 원전주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난 메뚜기 마냥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이거야.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누군가한테는 수익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손해를 쭉 주는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 몇 년 전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만큼 더 좋은 방송이 없을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다 보여줬어요. 자, 아직도 이 공격수 NNF, 그 다음에 이거 파란 색깔 하면은 이거 좀 기분이 좀 그런데 빨간색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자, 미드필더 에코그룹, 중화필더 포스코그룹, 수비수는 환유이고요. 꼬기표는 2차 전지 파생테마예요. 얘네예요. 그쵸? 감독은, 몸통은 LG엔소고 조감독은 삼성 SDI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꼬리 막히면 뚫리면 안 되죠. 그래서 수비수, 환율이 무조건 하락이 돼야 이 포지션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야 얘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전체적인 화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뭐 누구하고 설명은 안 할게요.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중국은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규제 당하고 있어요. 관세도 높죠. 유럽하고 미국한테. 그리고 FEOC는 또 해외 우호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란한테 어떤 물건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팔더라도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러시아, 북한, 이란한테 전기자동차 팔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조금도 불법으로 많이 깔아놨는데 규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를 잡아야 돼요. 내수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뿌린 돈들 다 회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조금은 많이 뿌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너무 많고 이 중국 부분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광물은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광물 가격은, 리튬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2차 전지가 빠지면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하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가 중요해요. 배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내수를 살려야 돼요. 중국이. 이제 이런 내수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한 달 연동이 39만 원입니다. 39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39만 원이 갑자기 목이 메어지네요. 39만 원인데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핸드폰 요금에다가 뭐 교통 요금에다가 뭐 별건 없는데 엄청나게 빼가요. 엄청나게 자동차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나 5만 원만 올려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오빠가 불필요하게 이체가 되는 부분을 오빠가 먼저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수 아닙니까? 그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돈을 아낀 부분으로 다른 걸 또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내수를 살려야 돼요. 내수. 중국은 지표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표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왜 지표를 안 내놓겠습니까? 엉망이 하는 거야. 엉망이에요. 엉망. 엄마가 아니고 엉망입니다. 엉망. 여러분들. 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엉망이 하는 거예요. 지표가. 전기차 부분이든 보조금 부분이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덤핑 못해요. 중국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덤핑을 심하게 해요. 덤핑을 심하게 하니까 덤핑을 심하게 하면은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쿠팡이 왜 생수로 많이 판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쿠팡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쿠팡 생수가 되게 싸지 않습니까? 쿠팡이 왜 생수를 싸게 팔겠어요? 덤핑이니까 그런 거죠. 덤핑하니까. 다른 데서 많이 사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생수 가격이 떨어지고 쿠팡 쪽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생수가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죠. 생수는 몇십만 명이 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쿠팡에서는 덤핑으로 생수를 낮게 팔면은 당연히 생수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광물이.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중국의 규제가 심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수를 살려하고 덤핑 안 하고 가격을 지킵니다. 덤핑 안 하고 가격을 지켜가지고 다시 가격을 상향시키고 이 덤핑 안 하고 가격을 지키려면은 광물 자원을 올려야 합니다. 쌍숭이? 뭐지 이게? 어쨌든 광물 자원을 올려야 합니다. 내수를 살려하니까. 그럼 우리는 앉아만 있으면 돼요. 2차 전지 광물 자원은 NNF, 에코프로비에 포스코퓨체 이 네 가지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차피 중국이 광물 자원을 올려줄 거니까요.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중국은 내수 시장을 살려하고 전기차 판매가 오히려 많이 돼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이제 나가면 안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웃긴 게 언론은 봤는데 내가 어디하고 얘기 안 할게요. 봤는데 중국이 너무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돼서 보조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중국이.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단된 거고 오히려 테슬라가 전기차가 판매량이 더 증가됐죠. 중국에서. 그쵸?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알아야 합니다.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하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선 석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물입니다. 광물,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시대, 하얀 석유 뭐겠습니까? 리튬이나 니켈입니다. 이 리튬, 니켈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광물을 확보하려고 지금 중국한테 나중에 밀리지 않으려고 광물을 계속 지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시진핑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강대국이 되려고 준비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패권국을 미국이 또 가져간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뭐가 올라간다? 광물이 올라가겠죠. 광물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부터 살리고 이 부분에서 광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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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PPT를 세게 했나 봐요. 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중국 부분을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는 2차 전지 광물을 올리면 됩니다. 광물을 올리면 되고요. 광물을 올리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광물 자원이 올라가면은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올라갑니다. 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광물 자원을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광물이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들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에코그룹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그러면은 광물 라인 쪽에 뭐가 있습니까? 광물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에코그룹하고 NNF하고 포스코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라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LG 엔소하고 삼성 SDI하고 NN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광물 쪽에도 세트가 들어갔고 ESS 라인에도 세트가 들어간 게 NNF라는 거죠. NNF는 통합 모멘텀이니까. 자, 그러면 2차 전지 사이클은 리튬 가격이고 리튬은 계속 반등할 거예요. 리튬은 계속 반등할 거고 이 리튬의 사이클의 전환 요인은 북미의 필두로 AI 시대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ESS의 수요가 될 겁니다. 중국도 ESS는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대체 공급망은 FEOC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모든 바탕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형성이 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광물 라인 쪽에서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속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는 어디 가도 공규수하는 점이고요. 리튬이 반등해도 FEOC, NFP, 시저분기 어디도 빠지지 않는 공규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아는데 얘기는 안 할래요. 근데 이 NNF가 NFP가 있습니다. 그리고 NNF는 하이니케이 있습니다. NFP보다 더 향상이 된 게 하이니케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규제로 당하기 전에는 테슬라든 GM이든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뭐였냐? NFP였습니다. CATL. 그렇죠? 근데 이 NFP는 무겁죠. 여러분들. 가성비는 좋지만 무겁죠. 앞으로 시대가 로봇 시대가 된다고 하면 로봇한테 NFP를 탑재하면 NNF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발 닦고 자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NFP보다 더 향상된 업그레이드는 게 하이니케이고 이 하이니케이 부분은 NF의 하이니케이 부분도 로봇 쪽에 탑재가 되고 이 하이니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봇하고 우주선에 뭐가 들어갑니까? 4680 원통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4680 원통형이 들어가는 게 하이니케이 양극재고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게 하이니케이 양극재예요. 그러니까 NNF에 NFP와 로봇에 탑재 못하니까 NNF가 로봇 쪽으로는 테마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발바닥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루만 보고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방향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걸 제가 미리 해드리는 거고요. 이 NNF가 최근에 12만 원 정도의 주식 교환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NNF 48,000원대부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14만 9천 원까지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주식 교환을 12만 원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그것도 외국 기관, JP 모건이나 여러 가지 펀드사들이 NNF는 1,000억 이상을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만 1,000원에 외국 기관들이 사줬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샀겠죠. JP 모건도. 사줬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NNF는 주가가 1.89밖에 안 빠졌어요. 그 고속터미널 저기 천일 고속 이은 거 1,000원 빠져봐요. 한껏 세 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NNF는 1,000원 빠져도 1.8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반등 안 했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맞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NNF가 12만 원 쪽을 교환권을 하고 그 돈은 어디다 쓰느냐? 1,000억을. 27년도에 NFP 생산을 2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장이 있어야겠죠. 지금 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은 있지만 대구에서 양극재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6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증가 시에는 시설 투자와 NNF의 양극재 수요 증가가 또 된다는 거예요. 양극재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중국이 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NNF의 리튬이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애들이 왜 12만 원에 샀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은 번갈아가면서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땅으로 따면은 LCD 가면은 뷔페들이 많잖아요. 음식들이.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1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2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3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4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또 10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또 11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또 12번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환율만 맞춰주면 돼요. 환율만.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최고가로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U자 형식으로 그동안 왔습니다. 환율만 잡아주면 돼요. 환율만. 자, 그리고 NNF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대한민국판 IRA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IRA 정체가 영남 쪽에는 핵심 소재, 미해수로 대응, 그 다음에 충청 쪽은 배터리 제조, 호남 쪽은 핵심 건물, 양극재 거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장이 있고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증가시키는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대구 쪽에서는 NNF하고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있고요. 구미 포항 쪽에서는 에코프로그룹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 포항 쪽에서는 TC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쪽에서는 LG엔소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엔캠하고 코스모시소스가 있습니다. 특히 NNF 같은 경우는 대구에 제일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NNF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수도 행정도시 세종 쪽이라고 해서 세종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개용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것도 부동산 테마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테마. 삼각배트는 부동산 관련 라인으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는 괜히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중국망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가 여러분들 EU예요. EU. 유럽연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빨이 아주 이거 인프라트 했는데 아주 큰 거 씌워가지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EU 유럽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이쪽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I가 있고 여기에 또 CATL이 있고 SK온이 있고 많습니다.
그쵸? CATA는 여기서 어느 정도 공장을 3개가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 여러분들 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관세 부분도 있지만은 중국 쪽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CATA는. 그리고 CATA 이 유럽에서 아무리 헝가리 공장에서 많이 만든다고 한들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는 수출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FEOC 국가국이니까요. CATA는. 그러면 중국에는 CATA 있고 중국에 체리 자동차가 있고 지리 자동차가 있고 이 중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또 어디로 OEM을 한다? 미국하고 북미 쪽에다가 수출시키려면 어디로 해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OEM, 에코프로비엠 쪽에 OEM, 그리고 삼성 HDI 쪽에 OEM, SK온 쪽에 OEM, OEM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수주를 하는 거죠. 즉 CATA도 만들 수는 있는데 미국을 수출시키려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OEM을 주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 에코그룹도 있고 뭐 삼성 HDI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지금 현 시장에서는 배터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다? NFP야. 그쵸? NFP지. 그쵸? 그러면 이 NFP 쪽으로 통해 가지고 삼성 HDI하고 SK온은 NNF에 NFP가 없으면은 수출도 못 시키고. 그러면 NNF는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2분기 점점 실적이 개선되고 리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탕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도 원료 쪽 더 중국하고 맞맞는 원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탈중국 공급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니 뭐 말만 하면 뭐 시간이 40분, 50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알 거예요. 과거 석유 패권을 아래 원리에 의해서 결정, 원료를 통해서 정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장악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지만 앞으로 에너지 패권은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미의 석유는 리튬, 니켈이 핵심 광물이 될 거고요. 핵심 광물을 재현, 전구체, 양극재 생산하는 과정이 과거 원료를 정제, 가공하는 과정과 동일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에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저 나이 때는 지금도 석유가 최고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저 애들가 환갑일 때 여기서 방송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에너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반도체보다 더 동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는 미래에 기대감은 미리 반등이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비교할 때는 전기에너지, 배터리 소재 체계로 그대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석유 기업의 에너지 패권 자리는 전기에너지 사태에서는 배터리 소재 조합 기업이 가져간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뭐 방송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화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금리 인하만 다운되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다음 장면 6번부터 10번까지 이 부분이 다 대기되고 있습니다.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딱 PPT 한 장밖에 안 했어요. 왜? 저번에 설명해 드린데요. HBM3, HBM12단, HBM4, HBM4E 이 부분이 제미나이, 챗GPT, 그룹, AI 쪽으로 HBM 메모리들이 수요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삼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 근처까지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지금 최고가 부분으로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후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전반기는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환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는 환율이 다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2차 전지 후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